저 조경명 이경이고요. 오늘 한 5번째 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경금병증, 그 다음에 낙맥유주, 그 다음에 낙맥병증, 그리고 그 연풍 선생이 항상 뒤에다 붙이고 있는 임상메모,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병, 족중지지, 경전근, 그 다음에 도긴, 경고할 때 견점, 견. 그 다음에 복토전근, 비전종, 퇴산, 그 다음에 복근급, 그 다음에 인결분급협, 졸구벽, 급자목불합, 그 다음에 열즉 근종목불계, 그 다음에 협근유색 즉급,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제가 조금 추스려서 협근유한 즉급, 그 다음에 인협이구, 유열즉 근이종완, 불승수고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근의 병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근 유주를 따라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부경락증을 보면은 병이라는 거는 정경의 유주선상, 그 다음에 경근의 유주선상, 그 다음에 낙맥이라는 이런 거 다 해서 그 유주선상에서 병이 일어난다. 그런, 그걸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근의 병증을 보면, 번역은 이제 조경명 경근병은 가운데 발가락이 당기고, 그 다음에 경골 부위에서 쥐가 나며, 다리가 벌떡벌떡 뛰면서 단단하고, 복도 주위에서 쥐가 나며, 그다음에 넓적다리 앞쪽이 붓고, 퇴산증이 있으며, 복근이 당기고, 결분 및 뺨이 당기고, 갑자기 구안화사가 생겨, 당겨지는 곳에 눈을 감지 못하며 열하면 근이 늘어져 눈을 뜨지 못한다. 협근에 한이 있으면 협부가 부급되고, 그다음에 당겨서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구급이 되어서 당겨가지고 입을 벌리고, 열이 있으면 근이 늘어나고 이완되어 수축시키지 못해 구안화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근병 중에 이제 구안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얼굴을 갖다 유주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래서 조경명에 의한 구안화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선 기병, 족, 중지, 진대. 지라는 얘기는 당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굳는다 그러나? 쥐가 난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족 2, 3, 4지, 그러니까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 세 개, 거기가 당긴다. 그런 다음에 경전근인데, 전경골근의 부분에서 족삼리에서, 그러니까 해계혈, 그러니까 요 부위죠, 그죠?
부위가 주변에 쥐가 난다. 전근이라는 건 쥐를 얘기합니다. 쥐가 나는 것을 전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도견인데 하태의 유두상의 근이 실룩거리거나 굳거나 한다. 그러니까 요 도가 그러니까 팔딱팔딱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뛴다가 맞죠, 그죠? 뛰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근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뻘딱뻘딱 하는 그런 거죠. 실룩거린다는 얘기죠. 그렇거나 굳거나 한다. 그 다음에 복토 전근인데 전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쥐가 난다고 그랬는데 복토혈 주변이 쥐가 난다. 근데 쥐가 나든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쥐가 많이 나죠. 나도 사실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 대부분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유주하고는 관계없지만 발가락 끝이 이렇게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고, 실제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쥐가 요새 자주 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양명경, 그러니까 조경명 위경 쪽에 그러니까 기혈 순환이 스무사지 못하기 때문에 쥐가 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종인데, 비는 여기를 얘기하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비는 여기를 얘기하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주변이 부은 것 같이 된다.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은 요겁니다. 그래서 비가 약한 사람은 여기가 냉해지거나 나른해지거나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비가 약하면 여기가 나른해진다. 그 다음에 퇴사는 음낭이 붙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번 유경에서 보면은 퇴사는 취어 음기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음낭이 붙는 것을 퇴산이라고 합니다. 퇴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줄을 보면 디스크류를 가르치는 경우와, 그러니까 이 퇴산이라는 게 디스크류를 가리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일리어스류, 그러니까 이걸 갖다 찾아보니까 장폐색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자, 특히 작은 창자가 막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배뇨가 곤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경우, 그러니까 디스크를 가르치는 경우와 일리오스류를 장폐색증 류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와, 그리고 또 넓게 생식기 질환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퇴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폐색에 대해서 조금 그걸 하면은 음식, 체액, 소화, 분비물, 가스가 장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막히거나 막거나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폐색을 말한다. 성인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이전의 복부 수술로부터 발생한 흉터 조직, 그 다음에 탈장 및 종양이다. 통증, 배 부품, 그러니까 복부 창만을 갖다 배 부품이라고 양의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욕부진 등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장폐색증이 일어나면은 복부 창만, 그 다음에 식욕부진,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급이라는 거는 이제 쥐가 난다든가 땡기는 것도 다 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토혈 주변에 쥐가 난다. 그 다음에 인결분급협해서 대퇴사두근 부근이 부근같이 된다. 이거는 아까 하고 결국은 사고 뺨인데 날이 대퇴사두근 주변 기계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니 어떤 게? 대퇴사두근 주변이 결근급 앞에 걸 꼭 세우고
그러니까 결분이 앞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7번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 편집을 잘못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절구벽인데 벽은 이제 그 구하나설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구하나설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고 결분에서 뺨까지 땡긴다. 네, 그렇죠. 해석하자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 급자는 목불합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구하나서 생기면 이 눈을 못 감죠. 그죠? 감지를 못 하는 거고, 하고, 그 다음에 목불계가 있죠. 그죠? 열인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이, 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근이 늘어져서, 그러니까 종해서, 그러니까 요 종이요. 눈이 감긴 채로 상금이 올라가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목불합의 경우는 그 정상이 진행되면 눈이 당겨서 감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 당겨가지고 눈을 감을 안금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거죠. 그 구하나서의 병리를 한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근의 열사가 있는 경우는 근이 이완되어 눈이 감긴 상태로 상안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고, 냉이 있으면 그곳이 당겨서 뺨에 경련이 일어나 입도 비뚤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완된 쪽은 열이 관여하고 당겨 올라간 부분은 냉이 관여한다. 그러나 눈이나 입에는 족그럼 간경도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유주하고 있어서 구하나서의 원인이 되기 쉽다. 또 족소양 담경은 얼굴 양측을 유주하는 관계로 국부적인 좌우자 문제로 구하나서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메모에서 여기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협근 유한적급해서 얼굴로 유주하는 족양명경에 냉이 있으면, 한이 있으면 그것이 빳빳해지거나 일그러지거나 입도 삐뚤어진다. 그래서 인협이구, 그래서 열이 있으면 근이 풀어져, 열이 있으면 근이 풀어져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열 즉 근이종완, 그래서 열이 있으면은 근이 풀어져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뭐 전부 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이면은 빳빳해지거나 일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돼서 땡기는 쪽으로 되는 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불승수고벽, 얼굴로 유주하고 있는 족양명 경근에 한이 있으면 그것이 빳빳해지거나 일그러지거나 입도 삐뚤어진다. 그래서 보니까 한과 열의 유주상의 한과 열에 의해서 구하나서가 발생한다.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요 경증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연풍 선생 책에는 이걸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고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고라는 게, 말기름을 가지고, 당겨진 것에 바르고, 그 다음에 백주, 소주를 갖다가, 육개 가루에다 섞어가지고 늘어진 것에 붙이고, 뽕나무 갈고리로 입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고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이 내경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연풍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개춘비,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이 다 붙어 있잖아, 비가. 그러니까 이 경건에 있어서 병증에는 개춘비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치? 예, 하여튼 그런 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병을 개춘비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하여튼 뽕나무 잿불에다가 굳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또 안 가? 에? 이상하네.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까 이 에러가 났었던 모양인데.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놔둬요. 배터리가 맞으면은. 배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누르세요? 지금 뭐 많이 눌렀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돼 있어. 예? 이게 뜬 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 네. 그만했어. 그러니까 뭔가 트랩이 걸렸구나. 자, 그 다음에 그 낙맥유주입니다. 족양명 지별 같이 하시죠? 지별 명왈풍룡 거과 팔촌 별주태음 기별자 순경골외 렴 네. 상락두항 합재경지기 하락후익 기병기역즉 후비 졸온 아니 그 저기 그냥 이거 요대로 말 못할 분. 예. 그 다음에 실즉 광전 그 다음에 허적 족불수 경고 허적 족불수 경고 그 다음에 취지 소별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는 자 요거 이제 한번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족양명 지별을 명활 풍룡이니 그래서 풍룡에서부터 스타트가 하죠. 그래서 거가 팔촌의 별주 태엄이라 그래서 여기서 태엄 쪽으로 달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낙혈이기 때문에 이게 태엄하고 이제 낙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경골 외렴을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에 위로 쭉 계속 올라가서 목에 그러니까 우선 위로 쭉 올라가서 두정에서 낙을 하고 그죠? 상낙 위로 올라가서 두정에서 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든 경기가 여기서 다 합해지고 그런 다음에 아래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후익에 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쪽 다리의 바깥쪽 부분으로 이렇게 쭉 유주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목에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하고도 다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족양명 지별은 명활 풍룡 거과 팔촌 별주 태엄 그래서 풍룡혈에서 나뉘어 가지고 족태엄으로 간다
여기서 근데 복잡은 난다. 풍융혈에 대해서. 풍융은 족태음과 연락하는 중요한 15낙혈이다. 즉 비가 약해져 가지고 습담이 생긴 것, 즉 비허 성증, 그다음에 습곤 비토증 등의 경우에 습담을 제거하는 혈자리로서 사용한다. 탕액으로 말하면 이진탕에 필적하는 곳이다. 또 음병이 오래되면 양으로 나온다는 생각으로 여기렇지 않은 일도 있다. 그래서 풍령은 이름대로 혈자리가 부풀어 올라 있고, 잘 살펴보면 습담이 고여 있는 것처럼 밧줄이나 끈처럼 생긴 것이 보인다. 치열은 위경과 담경의 정중앙으로 슬개골 하단, 그 다음에 해계를 잇는 선의 중점이다. 단 여기에 반응이 있으면 효과는 있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그 풍령혈에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경결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뭐예요? 여기 습담이 돼가지고 연풍 선생의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찔러가지고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습사라 그러나, 습담을 갖다 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뽑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작탁을 한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싹 뽑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특히 습담 제거에 효과가 좋다. 만약 습열형인지 비위의 습열형인지에 관계없이 풍령의 반응이 작은 경우는 대부분 상거, 그것도 우상거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북신에서는 상거를 통부법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불을 갖다가 통하게 하는 방법에 사용하고, 비열 혹은 습열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을 써서 불을 통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합법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을 쓴다. 주로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별자는, 그러니까 나뉘어진 것은 순경골 외령. 그래서 경골의 바깥쪽을 순환한다는 것인데, 여기 그러니까 간하고 담하고 장문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관련해서 옆구리는 몽분뇨에서는 상관하로 본다. 관화로 본다. 그러니까 간상화로 본다. 여기는 간담이 중심이나 드물게 비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장문혈은 비의 모혈이다. 실제 유주상에 족걸음, 그 다음에 족솜이 중심인데, 여기에 비의 모를 두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신에는 자주 횡자 수를 대처하여 보법, 사법을 행하지만 이 혈자리에 사기가 모여있기 쉬우므로 사법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장문혈에 대해서 장문혈은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그거 하니까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횡자를 하라고 지금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상락두정입니다. 상행해서 두와 정에 미안합니다. 두항에 낙한다. 따라서 비위를 앓으면 이마, 그러니까 액의 통증 이외에 후두부가 뭉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 뒤쪽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네. 이거 또 나와 있네. 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합재경지기. 그래서 두항에서 재경에 기워 해합한다. 그 다음에 하락
후익해서 후익은 입을 벌려 보이는 구중을 말합니다.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을 후익이라고 한다. 내려가서 인후를 내려가서 인후에 낙한다. 자, 그 다음에 족양명 낙맥병증입니다. 그 낙맥에 병이 들어 사기가 역상하면 목구멍이 부어 폐색되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며 사기가 실하면 전광증이 생기고 전기가 허하면 발이 늘어져 거두지를 못하고 정강이가 마르니 그 본경에서 갈라지는 풍요를 취한다. 그러니까 뭐 경고 그러니까 이거 마른다고 이거는 저기 뭐야 저쪽에 그걸 갖고 왔는데 고하는 데는 건 이거 비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풍룡혈을 취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음이에요. 아까 그 글자가 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 기병 기역 즉 후비 최음입니다. 그래서 권력하면은 후비하여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 그래서 권력은 기가 상력함으로써 졸도하여 인사불성이 되고 사지가 골랭한다. 그 다음에 졸음 졸은 체음은 갑자기라는 의미다. 체음은 가만 있어. 이거 좀 그 후음의 하나인 그 폭후음의 별칭으로 폭후음은 일반적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증세를 말하고 대개 실증에 속한다. 그래서 이 조경명경이 그러니까 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병들을 갖다가 그 낙맥병증에서 유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후비는 절일비는 폐쇄되어 통하지 않는 것인데 담화가 위로 올라가 목을 막거나 기혈이 인후에 조체하여 비를 일으킨다.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실즉 광전인데 실하면은 광전이 된다. 그래서 미칭왕이 같은 정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화를 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하는 뭐 자주 나오는 그 미친 정세죠.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즉 족불수 경고. 그래서 허해지면 다리가 나른하고 경골근을 중심으로 다리에 근이 마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른다는 게 그러니까 마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리에 근이 마른다. 그래서 본경에서 갈라지는 풍령혈을 취한다. 그렇게 이 병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병증에 대해서는 풍령혈을 취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양명의 경혈 중에 북진에서 잘 쓰는 그 중요혈자리는 여태하고